예, 9월 7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5%입니다. 자, 토요일 주말 방송은 저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걸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투자를 중간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어제 물론 미국이 살짝 빠지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주말에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의 항상 기본이라 말씀드리는 게 경기 사이클이죠. 물론 지금 미국이 가장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것 때문에 좀 늘어져 있지만 매크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사이클을 얘기해 주죠. 그 다음 우리가 대장주를 찾고 주도주를 찾는 투자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종목을 보는 밸류와 어닝을 보는 애널리스트처럼 주도주를 찾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차티스트는 투자와 매매 타이밍에 대한 좀 효율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실전 투자자로서 체이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실전적으로 우리는 단기와 중기를 나눠서 하고,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수급 분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급이 더 중요하고 필수죠. 그런 가운데 뭐 10백억, 수백을 찾아가는 이 빅수급 분석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물론 조금 난이도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정말 꺾이느냐, 주도주였던 내야의 반도체가 잘못되는 거냐, 제가 계속 지금 보고 내년까지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볼 수 있는 빅바이오, 그런 흐름까지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백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야, 한 방에 찔러서 크게 다 먹자, 절대 한방 로또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다가 실패를 크게 했기 때문에 이 포트를 나눠서 한 방 찍고 잠드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과정 관리를 해드리는 과정이라 봅니다. 시장이 변하고 저희는 체이싱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자, 오늘도 10년 대계로 한 7년 남았죠. 소수 중에 우리끼리 젤리 채널 봐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감사해요. 제가 미국장을 가끔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미국이 조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실 가장 크게 받았을 때가 이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죠. 지금 비관론자나 대극장한 분들은 이거를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엄청 크게 꺼졌던,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꺼졌던, 그 다음에 2022년 꺼졌던 이거죠. 이 정도까지 넣으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확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뭐든 가장 큰 공통점이 뭐죠? 엄청나게 치솟았던 이 버블들이죠. 중국이 살짝, 미국이 그때 2008년은 싹 적었지만 이때는 부동산이 또 엄청나게 버블이었으니까, 그죠? 지금 미국 부동산 버블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유동성으로 갖다 퍼부으면서 코로나 때 엄청나게 크게 뛰었고, 다시 한번 AI 쪽으로 키우면서 약간 쏠림이 있습니다. 물론 S&P가 조금 덜한데 지금 투자의 주도주나 시장 중심은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렇게까지 미국 경기든 미국 정시든 급락하게 부러질 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2012년, 2015년, 18년, 그다음 그 뒤에 2020년도 사실은 안 좋았잖아요. 이때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확 빠졌긴 한데 2개월, 3개월 만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작년 4월, 7월, 9월, 그다음 올해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한 10%, 20% 사이의 조정은 늘상 있었습니다. 이런 조정은 뭐죠? 이런 조정 견뎌도 돼요. 저는 그런 조정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어제 나왔던 실업률, 넌팜 페이롤 이런 것들이 실업률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물론 샵률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있었지만 4.2가 나왔고요. 넌팜 페이롤은 뭐냐면 실제로 비농업 쪽에 구직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왔어요. 13만 9천 받는데 11만이 나오면서 진짜 고용 꺾이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연준위원들이 18일날 FOMC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부터는 블랙아웃, 말을 못합니다. 나왔던 어제 연준위 멘트가 뭐였냐면, 실업률 계속 경계를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야, 50bp 인하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시그널을 보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25bp 하는 게 맞지, 50bp 하게 되면 미국 경기가 진짜 문제야,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장이 빠졌다 보면 됩니다. 미리. 워낙 스마트해요. 빠르고.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엔캐리도 얘기 드리겠지만 7월 달에 떨어졌던 부분이 미국 경기와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 낮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금리를 올릴게 8월 1일 날
그러면서 엇갈리면서 왕창 이렇게 수급이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미국이 50bp 내린다 그러면 엔캐리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정치든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FOMC까지 25bp 내릴 때까지 장이 또 출렁거릴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여전히 괜찮게 보는 거고, 올해가 더 힘든 변수들이 방금 얘기했던 미국 정치 대선이 있습니다. 그 일본 정치가 밀짝짝꿍도 얘기해드리고 비오지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다음 주 드디어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이 있어요. 자, 6월달처럼 바이든처럼 당일 발릴 건 아니죠, 해리스가.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약간 박빙의 승부고 11월 5월까지 모르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혹시나 해리스가 밀린다든지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런 흐름 보면서 정치를 봐야 되고, 특히 일본이 지금 흐름이 좀 그렇잖아요. 일본이 지금 총리가 바뀝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27일 날 있어요. 이것도 사실 미국과 일본 간에 엔케를 보면서 보고 있는 정치 이슈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몰린 건 아시죠? 엄청나게 몰려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꼬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요. 네, 코로나 이후에 자, 차트를 이렇게 거래량 먼저 보여드리면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90년대부터 닷컴 버블, 서프라임 별별이 다 겪었던 20몇 년간의 미국 증시가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이 정도 거래량이었어요. 선을 끊었죠, 이렇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풀고 전 세계 돈이 미국 몰리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AI 버블 생기는 과정에서도 이 거래량 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도 들어가 있고 전세 헤지펀드도 모여 있고 엔캐리도 들어가 있고 아주 급박하게 지금 미국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빅유동성이 정부가 푼 것도 있지만 전 세계도 몰려서 미국장을 하는 부분이 더 변동성을 크게 하고 왔다 갔다 온갖 얘기 다 나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수급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변동성을 많이 만들고 있다.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제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말씀드리고 뭐 제조업이나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미중 패권이 가장 원인이겠죠. 즉 금리를 보고 환율을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게 꼬여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소비와 고용도 마찬가지인데 쉽게 함부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막 경착륙에도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 수급 내에서 자꾸 등락되는 과정을 저는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수급 보여드렸지만, 자, 지금 엄청 겁을 내는 게 요때 2000년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서프라임, 코로나는 천재지변했잖아요. 근데 2022년에도 버블이 떨어졌는데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도 보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요때는 좀 길었고, 유럽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 별별 자잘한 나라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빠진 폭이 얼마냐면 10% 한 20% 사이였어요. 얼마 전에 빠졌던 7월 8월 달의 조정이 나스닥 기준으로 16%였습니다. 절대 적은 조정이 아니에요. 작년에 있었던 그 금리 발작, SVB 사태 이럴 때도 7% 10% 빠졌거든요.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빠졌던 나스닥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대선도 있고 일본의 엔캐리도 있고 온갖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 큰 유동성 상에서 더 흔들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미국 증시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죠. 결국엔 미국 경기는 뭐죠? 아마 정치든 뭐든 수급이든 얘기를 하지만 소비와 고용입니다. 그런 얘기 뒤에 들을 텐데, 이런 단순하게 예전처럼 똑같이 분석을 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첫 금리 되면 장이 빠진다는 단순한 분석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때문에 현금 비중 갖고 있는 건 필요하겠지만 너무 안 좋게 보실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지금 또 제가 그랬죠. 미국에 트럼프가 있으면 이제 NK까지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있다. 둘 다 정치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 수급의 가장 큰 부담이 금투세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말 시장에서 안 좋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다시 2년 전까지 돌아간 상태에서 정말 별별 소리 다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핑계대고 싶지는 않고 뭐 정치 얘기를 좀 듣게 하려는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해결은 될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대주 조건이 12월 때 해결됐잖아요. 자, 그리고 금투세도 지금 뭐 정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나 전체적인 구조에서 희망이 없어져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금투세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만의 특장점, 빅수급 흐름들이 이 빅수급들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근데 그게 빠지게 두진 않습니다. 왜? 자기들도 그게 먹거리거든요. 우리나라에 만약 수출이 단기적으로 되고 내수가 안 좋고 정부 지출 돈 앵고 난 상태에서 부동산 버블을 누르고 있잖아요. 부동산 차별화돼서 가게 되면 정말 이게 아까 말했던, 예전에 말했던 흐름상 되게 꼬여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나 이쪽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버블이 생기게 되면. 그런 상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뭐냐? 정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뭐 지금 정시 밸류업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정시로 어쨌든 키우는 게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가 말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빅수급들을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떠나라, 해외 정시로 들어가라 할 수 있는 금투세는 결국은 유연해지는 폐지가 될 거라 봅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지만 문제는 그 전까지 살아남으시잖아요. 살아남으시잖아요. 그 뒤에 또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저는 바이오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의 저는 결론이죠. 자,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 드리지만 우리 대장 섹터는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좀 떨어져 있고 미국 경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미국 기준으로 보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패권인 AI 반도체는 계속 사이클을 만들 거라 봐요. 만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파는 게 아니라 관망하며 유지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수급 얘기 드리면서 정치도 얘기 드렸지만 이 빅바이오로 돈이 들어오고 키울 수 있는 시그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 두 개로 우리 포트는 기본으로 갑니다.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보고 있는, 분명히 올해가 정말 난이도가 상상의 시대지만 저는 계속 수익을 추구해서 10년 동안 계속 계좌를 키워갈 생각이에요. 인트로 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2주 전이거든요. 원래부터 제가 이게 휴가를 계획을 해놨던 부분인데 FMC 이후에 조금 좋아질 거라 보고 제가 24일, 25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휴가를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제가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시장 멘트는 휴가 가수도 계속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미국 정시는 성장과 어닝, 성장과 어닝 경기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정시는 제가 수급을 좀 더 얘기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025년에까지 한번 큰 흐름 한번 잡아 드릴 건데, 올해도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자, 내년부터는 비중 조절을 미국이 살짝 꺾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미국 쪽도 돈이 올 거라 보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바이오 쪽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흐름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물론 엔비디아 같은 거 얘기 많이 드렸지만 우리 중기 포트지만 혹시라도 미국 증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계속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간단한 AI 쪽을 말씀을 드리고 경기를 얘기 드릴 텐데, 지금 향후 정시에 대한 우리 시황과 이 주도 섹터, 과정관리 시장 최신 측면에서 AI 반도체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와 어닝이 B2B에서 AI 쪽이 B2C로 키울 수도 있어요. 살짝 캐짐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 정치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낙폭이 커질 것 같지 않다. 미리 8월 9월 달에 16%는 나스닥 뺐기 때문에 출렁거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 심리 때문에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 드릴 그런 흐름상 경착륙 확률은 되게 낮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장 금투세 얘기 드렸고 돈도 많이 빠져 있고 외국인의 빅피처 얘기는 어제도 제가 드렸어요. 분명히 2020년 말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동성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맛집에서 외국인들은 또 고랑을 만든다. 우리나라 개미를 틀고 또 탈탈 틀고 있다. 잘 버티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밸류상 미국은 비싸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한국은 여전히 제일 싸요. 제일 싸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암만 이랬던 저랬던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이 잡주가 없어요. 다 실적 좋고 성장 좋고 빅수급 다 보는 종목들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암만 아까 미국도 보여드렸지만 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암만 우리나라가 경기 어쩌다 하더라도 정시는 돈이에요. 돈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등락매 있을 뿐이죠. 그런 상태에서 버블 리스크는 낮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심플하게 말씀드렸던 딴 거 볼 거 없어요. 딴 거 이것저것 다 보지만 결국은 AI 반도체 가장 중심인 대장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키울 수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빅바이오가 맞습니다. 이 두 개로 계속 단순화해서 여기에서 대장주를 계속 포트 꾸리시면 돼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도 정치까지 수급 얘기 드렸는데 정말 미국의 수급이 변동성이 많이 크긴 해요. 예, 그런 면도 분명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2000년도나 2008년, 2020년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적어놨죠. 진짜 이때도 별의별이 다 있었거든요. 15년, 18년, 23년, 작년에 4월, 그 다음 9월, 10월, 얼마 전 7, 8월 이럴 때 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 10%, 20% 사이 등락을 했습니다. 이미 7, 8월 달에 16%나 빠졌다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급과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단기 등락 정도를 거치시라는 겁니다. 그런 면을 보시는 게 좋고, 예전 이런 것처럼 시스템 붕괴가 아니에요. 초버블이 아닙니다. 대중의 버블 슈팅도 안 나왔어요. 그런 수급 분석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심리에 흔들리는 단기 변동성은 단기적인 등락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사이클은 정말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정말 장투에 숨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두 달, 석 달 만에 종목들이 40%, 50%씩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아쉬운 것도 있죠. 분명 거의 제가 실전 투자 입장에서 AI 반도체가 우리 포트의 반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희망 고문 드리진 않습니다. 안 좋으면 제가 몇십 프로 빠지더라도 저는 종목 교체해요. 저는 오래 하셨던 분 아시겠지만 저는 왕창 들어갔다가 뭔가 잘못되면 손절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딴 거로 교체도 할 수 있는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AI 반도체 패권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패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작년에 2차 전지했던 것들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제조업을 땡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급한 건 아니고 기술 패권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AI는 어떻죠? 지금 빅테크가 돈을 벌고 하지만 미국 정부는 AI를 키워야 됩니다.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국책 과제예요. 제가 중국에서 개인 어떤 정보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엄청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도 알고 있다니까요. 자, 그 허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계속 허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대만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과 일본과 우리나라 칩스법 묶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에서 우리 반도체는 정말 오랫동안 당분간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SMIC라든지 화웨이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암만 반도체를 크게 한다 하더라도 고퀄을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든 계속 규절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같은 편이면서 인텔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수년간 키우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키우고. 어제 제가 브로드콘을 말씀드렸지만 인텔 주가 어때요? 돈을 그렇게 갖다 붓고 인텔을 키워주고 옛날 했던 대장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안 됩니다. 돈 갖다 붓는다 해서 수년 만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TSMC가 더 위에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어떻하더라도 쉽게 꺾일 만한 반도체 대장주는 아니라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돈으로 갖다 부붙는다고 미중의 반도체 굴기가 바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텔 주가를 보고 엔비디아나 중국 얘기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봤을 때 생각만큼 우리나라나 이쪽이 다 뺏어간다, 그 다음에 미국이 잘 가고 우리나라나 대만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악재도 단기간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고 미중 사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칩스포 통해서 보지만 일본과도 사이에 있겠지만 생각보다 수년 정도 더 수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을 봐주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2년 만에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 꺾인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소비가 되고 다른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특히 AI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온디바이스든 B2C로 가게 되면 반도체는 무조건 커져요. 예전에 텍스트에서 영상 갈 때 그 반도체 메모리 D램이나 용량이 수백 수천 배 커진 거 아시죠? AI 쪽 어떻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즘이나 이런 부분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나쁘게 볼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 성장률, 이번에 그로스 마진, OP 마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이도 살짝 오르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혹시 멈추다 할 수도 있어. 2025년에 블랙엘이 뭐 되는데 그 사이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과소 투자가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처럼 빅테크는 계속 돈을 쏟아부을 겁니다. 이미 몇 년 동안 계획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제가 아마존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상태에서 숫자나 어닝이 확 부러질까요?
작년 2차전지 슈팅 이후에 지금 보면 다 적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2차전지처럼 확 부러질까요? 저는 하반기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마 미국이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하지만 내년에 반도체, 바이오로 보고 있지만 작년 2차전지처럼 저 AI 반도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런 문이기 때문에 B2B 멈칫 혹시나 한다 하더라도, 물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자, B2C, B2C로 키워가는 흐름이 짧은 캐즘 내에서 오리라 봐요. 이 사이클 정말 빠른 것도 있고 되게 급하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면을 보고 있거든요. 애플이 곧 있으면 발표를 하죠. AI 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태고, 오픈 AI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픈 AI가 이 AI 반도체 시발을 냈던 그 대표주였어요. 알트먼, 그죠? 거기에다 MS의 코파일럿이라든지 지금 살짝 들어가 있지만 XR, VR 같은 가상현실, 여러 가지 앱이나 컨텐츠, 그 다음에 자비 세계들었던 AI 비서, 이쪽이 좀 빨리 올 것 같거든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도 AI 쪽이 서서히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잖아요. 그 기업을 키우고 뭐 할 때 생산성의 가장 큰 부분이 인력이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하게 되면 고용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이란 이쪽으로는 또 어마무지하게 또 쉽게 효율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매년 이에 올 수 있는 그 테슬라 보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갈 수 있는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처럼 캐즘이라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B2C가 오고 붙는 거에 따라서 AI 대중 버블이 아직 안 왔다 그랬잖아요. 대중 버블이, 그죠? AI 버블이 2000년대처럼 오리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렁거리고 2년 동안 가다가 출렁거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박살나서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니면 단기 등락하면서 AI 버블의 대중 슈팅 버블은 항상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단기 등락하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거나 버블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은 저는 오리라 봅니다. 그때까지 AI 반도체 포트는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등락되면서 매매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는 미국 경기와 AI 빅뱅에 대한 사이클을 보면서 계속 키워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물론 미국도 헬스케어 좋아요. 근데 빅바이오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특장점을 키울 수 있는 바이오 섹터를 절반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기를 보는 미국 FM이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말 싸기 때문에 뭐 정치든 뭐든 하지만 연말까지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국장을 버리진 않습니다. 남들 다 안 좋다고 미국 다 가시잖아요. 아까 거래량 보여드렸지만 미국도 용가리 통뼈는 아니에요. 물론 기준은 잡지만 오히려 내년부터 미국 경기가 둔화되거나 등락이 되면 비미국 쪽에서도 다른 쪽에 대장 섹터가 아마 흐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이오를 우리나라 내에서 계속 가져가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계속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정말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저도 애국자입니다. 솔직히 조금 앞날이 걱정은 돼요. 정치인분들이, 유정자들이 계속 더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20몇 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특징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 영상도 찍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시가총액은 자꾸 늘어요. 시가총액은 느는데 지수는 그만큼 안 올라가. 그만큼 안 올라가.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주주보다는 기업 자체적인 그런 메리트를 더 키웠던 그런 정치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보지 말고 약하고 금두세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바닥을 치잖아요. 코스닥은 진짜 바닥 맞아요. 2022년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2022년만큼. 2022년 정말 안 좋고 다 죽었을 때 600포인트 중반 700이었어요. 지금 700입니다.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다 털고 탈탈탈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뭐죠? 뭐 2차전지도 보고 있지만 저는 시간 좀 걸린다 보기 때문에 4년 만에 제대로 돌아오는 이 바이오 흐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빅바이오, 빅수급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계속 저는 준비를 할 거예요. 코스닥을 보고 외국인 수급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이오 흐름 보면서. 자, 그런 우리나라가 정시가 어떻게 보면 미국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유럽의 여러 나라, 아시아의 동남아, 남미까지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별로 나쁘지 않아요. 물론 미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출렁거리고 있고 다른 나라 덜 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덜 올라는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맨날 욕을 하고
독재자 시진핑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국 홍콩만 빠져 있어요. 꼴찌 장세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등락을 만듭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진짜 딱 맞는 표현이죠. 이 고랑. 얼마나 고랑을 많이 파요. 코스피인데 이 빠졌다 올랐다는 이 고랑을 보세요. 그냥 가도 돼요. 미국은 이렇게 올랐다 횡보 올랐다 횡보, 그게 원래 정석인 거죠. 이 고랑을 수십 번 만들잖아요. 이번에 또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저평가기 때문에, 과매도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서바이벌 하시면 돼요. 서바이벌 하시면 2022년 말처럼 또 그 뒤에 어떤 거에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수급의 논리가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십 년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가 좀 그렇고, 사실 금융이나 정치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장투를 하라고 얘기한 지가 10년이 이미 넘었어요. 장마한 펀드 없어진 지 10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스마트해요.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한데, 거기다가 투자에는 안 좋지만 되게 빨리빨리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딴 데는 좋지만 투자나 어떤 투심에는 이게 쥐약이거든. 미국 가서도 빨리빨리 막 엄청나게 급변하게 몇 배짜리 레버리지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면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소규모 작은 나라죠. 전 세계 GDP의 2%가 안 됩니다. 1.8% 정도 되고, 하지만 순위로 따지면 10위 안에 들죠. 그죠? 근데 규모는 작습니다. 그리고 전체 GDP의 70%가 수출입니다. 내수가 30%가 안 돼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정시는 올라가네. 뭐 그렇게 체감 경기에 상관없는 정시를 항상 보냈어요. 근데 이게 정치도 그렇고 저도 보지만, 나중에 민생이 좋아지고 사람이 돈을 쓰게 내수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 큰 부동산이 좋든지, 집값 올라가면 돈 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라 보는 거고, 하지만 정시가 또 그 사이에 작은 사이클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번 큰 부동산 사이클이 있는 사이에 정시는 두 번, 세 번도 사이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은 저는 보고 있지만, 정시 내에서 내수 부양이 가능한 그런 정시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금투자다 뭐다 싸우고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정시를 올리는 게 현 정부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 저는 봅니다. 아마 그런 방법으로 저는 규결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의 주도권 넘겨줬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연기금 기간 없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 위주로 저는 추세 분석할 거예요. 그 사이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가끔이지만, 제가 동학 1기, 2기, 3기, 2000년도, 2020년, 그 다음에 삼성전자, 2024년, 작년에 23년에 그 다음 2차전지, 현재로 봤을 때도 3전에 살짝 들어갔다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들이 오히려 팍 붙어서 단기 시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바이오까지 흐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짧은 기간에 또 수배나 몇 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살릴 수 있다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너무 한국 경제에 아무나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땅은 우리나라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정치끼리 싸우고 한만하고 내수가 안 좋다, 인구 소멸이다, 뭐 정치 분열돼서 갈등이 심하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또 거기서 좁은 길을 찾아야 돼요. 투자자는 항상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고,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탈출구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를 했죠. 앞으로 트럼프가 돌아오고 트럼프가 다시 자기가 되면 김정은이가 친하게 지낸다고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겠죠. 한번 겪어봤잖아요. 걔들이 얼마나 말만 급한지 알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장기적으로 북한과 잘 지내면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혜택이 된다 봅니다. 하지만 강대국 중에 아무도 그걸 바라진 않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사이클, 전 정권 욕한다 보기보다는 안 좋은 사이클에 들어와서 개혁을 막 하고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맨땅 헤딩하고 있는 거죠. 욕을 되게 많이 먹고 힘든 시기에다가 경기 사이클에 지금 적자 앵꼬난 상태에서 뒷수습 되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사이클을 정시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도 그랬어요. 2016년도 정말 힘들었고, 그때 탄핵됐지 않습니까? 2017년 장급등했어요. 2022년도 그랬어요. 아마 제가 힘든 올해를 거치면서 내년에 그런 빅바이오에 대한 걸 말씀드린 부분이 또 바닥을 치고 털고 나서 반등 주는 정시의 사이클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시나리오가 없으면 투자 못 하세요. 근데 물론 이게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저는 수급 내에서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뭔가 제가 내용이
조금 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하반기나 내년 말씀드리는 게 좀 빠른 시기잖아요. 그래도 지금 AI 반도체와 바이오를 키워가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저랑 3년 보신 분은 그럴 거예요. 2022년 말 정말 힘들고 난이 났을 때 진짜 이 마른 수건 짤 때 장세 기억나실 거예요. 2차전지 사세요. 2차전지 레버리지 풀로해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보시면 2009년에 그때 그 잭슨홀 미팅 꽉 맞고 뿅망치 맞고 2100까지 빠졌다가 또 2400 갔다가 12월 말에 또 떨어졌다가 이때 우리 2000년 3월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 1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봇 했고 6월부터 에코프로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정시가 적게 올랐지만 이때 탈탈탈 다 털고 이때 2차 전지 슈팅을 7월까지 맞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작년에 힘들었지만 또 9월 10월에 반도체로 보면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를 모았죠. 저희가 그죠? 하이닉스 모았던 시기가 작년 말이었습니다. 항상 4분기쯤 되면요 정시 흐름이 바뀌긴 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작년 말 재작년 말에 보면 그 다음에 되는 흐름들을 빅수급들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 흐름을 제가 바이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미리 좀 드리는 거고 AI 반도체 흔들고 난리 부르스지만 끄지는 게 아닌 AI 반도체로 보고 등락기로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빅바이오로 계속 매집하면서 오히려 이쪽을 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 말씀드릴게요. 자,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내용들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자, 마지막에는 제가 빅바이오를 좋게 보는 그런 내용을 왜 그런지를 말씀 잠깐 드릴 거예요. 자, 미국의 여러 가지 바이오 ETF를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출렁거릴 때도 뭐 지금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가장 흐름을 좋고 추세가 좋은 게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예요. 그걸 다 보고 있는 상태고 금리 인하가 내년에 재료금리 안 갑니다. 어차피 내년도 GVC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중금리나 등락되는 기라 보는 거지 코로나 이전처럼 안 돌아가요. 정말 힘든 이유가 안 좋은 얘기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재료금리 갈 확률은 되게 낮아요. 미국이 와장창하면 갈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AI 반도체도 물론 수혜를 볼 수 있고 등락될 수 있겠지만 헬스케어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인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22년 말이나 작년에 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내년에 괜찮겠다 봤던 시그널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마란 수건 짜고 있는 외국인들이 바이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참고할 수 있는 대형 3사가 있을 겁니다. 셀티리온은 살짝 예인데 삼바라든지 SK 바이오 보시면 외국인 비중이 역대로 최고까지 올라와 있어요. 역대로 최고까지 올라와 봐야 비중이 딴 것보다 적습니다. 아직 10% 20%밖에 비중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사모아요. 우리 갖고 있는 대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추이를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큰 흐름을 잡아가요. 우리는 뭐죠? 걔들이 잡아주면 실제로 사는 빅수급이나 제가 실전 투자는 딴 걸 산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갖고 있는 빅바이오 종목들이라 보시면 되고 분명히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17년, 20년, 그 24년인데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애널리스트나 보고서 보시면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처럼 에러만 된다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규모도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런 면들이 우리나라 바이오가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SK도 마찬가지고 왜 IT 이후에 바이오를 그룹의 가장 큰 미래 전략을 뽑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런 면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는 거고 코스닥 1등인 알테오젠 외에 우리 빅바이오 제가 종목 발굴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저는 수백억, 텐백억을 찾을 거예요. 내년에 먹거리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시장 빅수급을 계속 보면서 이게 제 종목 발굴 핵심인 거죠. 올해부터 내년을 준비하면서 베팅을 계속 증가해 갈 생각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가 작년 2차 전지 같은 게 아니다. 미국의 패권, 그 다음에 특성이 있는 수급, 미국, 일본의 정치까지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살짝 변수는 있을 거예요. 야, 트럼프 되면 어떡할래? 사실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 반영이 돼 있을 거고 2017년하고 그때만큼 트럼프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 전까지 현 정부의 흐름, 정치적 흐름 보면서 연말까지 과정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금 비중 올라갈 때마다 저는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저는 포트를 다시 시나리오를 다시 짤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전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2차 전지처럼 AI 반도체가 버블 슈팅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락 정도 보시는 게 맞고, 우리는 AI 반도체 외에 요건 아직까지는 좀 약하죠. 그리고 유지 홀딩하면서 올라가면 제가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태고, 추미하는 것보다 돈이 한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추미는 오히려 빅바이오 쪽으로 키우면서 이 두 개로 가장 중심을 잡으며 가자, 이런 얘기를 오늘 결과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적어놨는데요. 오늘 이거 줄이다가 시간에 많이 그렸는데 다 보지 마시고 이 정도 볼까요? 세상이 수백 년 수천 년 변하더라도 자본시장은 존재해 왔습니다. 예전에 수백 년 전에 튤립 버블이 있었고 항상 어떤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을 타고 이 시장을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AI 버블이 2000년도나 2008년 같은 그런 버블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시장이 걱정도 많고 비관도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등락기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밸류와 어닝상에서 여전히 버블도 아니고 꼭지도 저는 나오지 않았다 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그렇게 등락기 보면서 포트 조절하시는 거고, 빅바이오에서 우리가 실전 투자 측면에 좀 더 키우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빠르긴 해요. 아직 뭐 올해 한 3개월 이상 남았고 내년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 종목은 내년을 준비하는 제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좀 쉽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그 큰 흐름상 아주 큰 빅수급 시스템이 슈팅에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8월 달에 16%나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싸기 때문에 지금 보시죠. 작년 이 빨간색 SVB 사태도 7%, 작년 금리 발작할 때 10%, 얼마 전에 7%, 이번에 보시면 16% 빠졌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절대 적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온갖 변동, 수급, 정치 왔다 갔다 하는 장세입니다. 거기에서 경기와 AI 반도체 기준 잘 잡아주시고, 우리 갖고 있는 가장 대장주들이니까 거기에서 바이오를 좀 키우면서 하반기를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실전 투자 측면에서 제리 채널은 올 하반기에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힐링하신 이후에 월요일도 뵙겠습니다.